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 디자인 기획을 수강하고 있는 홍수정, 이효정, 서정민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홍수정입니다. 우선 주제 선정, 어플리케이션 분석, 결론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정보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능통하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들이 쉽게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노출되면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콘텐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러닝 플랫폼 증가에 따라 매년 영유아의 이러닝 이용은 증가하지만 서비스 제공 비율은 3.7%로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이러닝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되는 컨텐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플 사례 조사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키즈, 주니어 네이버, 핑크퐁 TV, 토도 수학 이렇게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카카오 키즈입니다. 카카오 키즈는 유아 교육 플랫폼 중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리미엄 키즈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장래 희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랙티브한 학습을 지원하고 유명 교육 기업의 대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 키즈의 비포 클래스로는 장래 희망과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어링 클래스로는 맞춤 영상을 보거나 인터랙티브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애프터 클래스는 어떠한 활동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니어 네이버입니다. 주니어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웹사이트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색칠 공부, AR 수업과 같은 현장감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U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가 직접 동료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포 클래스로는 타이머 설정과 아이 정보 설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어링 클래스로는 영상 차단, 콘텐츠 확인, 동영상 잠금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클래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핑크퐁 TV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양한 동료와 동화를 즐길 수 있고 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 설정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포 클래스로는 아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영상이 성장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듀어링 클래스로는 영상 시청할 때 동영상 잠금 기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 두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애프터 클래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도 수학입니다. 토도 수학은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 스스로 하루 15분 수학 학습 습관을 기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다양한 수학 게임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모니터링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포 클래스는 아이 정보 설정과 사전 레벨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어링 클래스는 문제풀이, 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클래스로는 자유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게임을 하며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교육 서비스에 애프터 클래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가지 어플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비슷한 범주에 있는 리뷰들을 색깔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리뷰의 문제를 분석한 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진행한 결과 교육 방식의 문제, 스마트폰 중독, 부모님과 또래와의 소통, UI 문제, 보호자의 시스템 문제,
영상 시청, 콘텐츠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중 리뷰 건수와 중요도를 분석해봤을 때 교육 방식, 스마트폰 중독, 소통 문제, 콘텐츠 부족 문제를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도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애프터 클래스 강화를 통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디자인 기획 신영준, 정종희, 김지호, 전유미 팀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사례들을 조사한 후 리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발견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의 자퇴율은 4%를 10년째 상회 중입니다. 이렇게 자퇴율이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게 될 대학과 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래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으며 성적에 맞춰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대학교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우는지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해 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도전해야 할 3가지 챌린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학생들의 자퇴율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학 전공별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저희는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상담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은사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리서치 결과 학생님들이 학교, 과별로 실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싶으신 니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주제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선생님께 제공하는 대학 정보 영상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제작 방식, 학습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제작은 장학금을 활용하여 대학생과 대학의 협력으로 제작합니다. 이후 영상을 고등학교 선생님께 직접 제공하거나 영상을 보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관하시는 진로 플립 러닝 가이드를 앱으로 제공합니다. 니즈가 발생하면 대학생을 고등학교로 초청하여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 비인기 지방대학에서 자신들의 차별성 있는 커리큘럼을 대학생의 실제 목소리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커리큘럼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리뷰들이 아니라 실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대학, 과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듣고 흥미를 느껴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입시 상담과 진로 방향 상담에서 영상들을 보며 쌓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는 3가지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클래스팅에서는 플립 러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에드캠퍼스에서는 대학 정보 제공의 인사이트를, 테드에서는 영상 강의 전달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도출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클래스팅은 플립 러닝의 예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교육 어플 중 하나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소통하고 학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으며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개인을 위한 개별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면서 클래스팅 어플 사용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의 타겟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이며 타깃이 겪는 문제점은 우선 학생들은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나 준비물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제공한 솔루션은 AI를 통한 개별 학습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실을 통해 학급을 관리해줍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 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해주면서 신뢰감을 형성해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플입니다. 먼저 소식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공지를 통해 수업 자료,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해주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와 더 가깝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화면을 보시면 개개인마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학생에게 맞는 추천 퀴즈와 온라인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퀴즈를 푼 후 보상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평가 화면에서는 학생들이 클래스팅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에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동시에 학습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어플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해주고 있으며 클래스팅 어플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조사 어플은 에듀캠퍼스입니다. 에듀캠퍼스는 대학교의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로 학교 및 학과별 재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대학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생생한 대학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과 같이 질의응답 기능으로 캠퍼스 내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주는 어플입니다. 타겟은 대학생, 입시생, 학부모, 입시 관련 직무자이며 타겟이 갖는 문제점은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신이 진학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못 본다는 것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질, 학생들에게 맞는 학교를 어떻게 찾아줄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이 주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업 정보를 공유해주고 재학생들이 직접 쓰는 대학 리뷰를 제공해주며 대학 추천 게시판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뷰 화면을 보시면 재학생들이 직접 남긴 대학 평가와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인턴십과 같은 리뷰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어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화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공간으로 대학을 결정할 때 단순히 대학의 커리큘럼만이 아닌 분위기, 위치, 인프라 모두를 보며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으며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조사한 테드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강연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어플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타겟은 1세대와 각 분야별 관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타겟이 겪는 문제점은 테드 강연을 모바일로도 보고 싶으며 영어로 강연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유명인들의 강연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어플이 주는 문제점의 솔루션은 앱과 웹을 통해 테드 강연을 제공해주며 다양한 국가의 자막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관심 주제별 전문가의 강연 영상을 추천해주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드를 딱 열고 들어갔을 때 홈 화면을 살펴보자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사용자 관심 주제 추천입니다. 테드는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자의 관심 주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면서 추천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관심사는 별도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상 검색 시에도 키워드를 활용하여 영상들이 폭넓게 검색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이제 이 화면에서는 테드의 메인 컨텐츠로서 세계 각 분야별 전용인사들의 강연을 무료로 시청 가능하며 다양한 국가의 자막을 지원해주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여러 가지 강연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리뷰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기능성, 사용성 분류와 태스크별 분류를 진행하였고, 이 리뷰들을 여러 시각에서 분류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기능성, 사용성 측면으로 리뷰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처음 분류해 본 어플은 클래스팅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한 가지 디스플레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기기별 반응형 UI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는 리뷰가 많았고, 학습 진도나 자료 저장, 개인 기록 등을 할 수 있는 퍼스널 UI에 대한 니즈도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에드캠퍼스입니다. 에드캠퍼스에서는 대학 정보 제공 방면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폭력적, 비하 위주의 대학 리뷰가 많다는 점과 대학 수준별로 제공되는 리뷰의 양적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테드에서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지원 기능 차이에서 불만이 많이 드러났고, 반복 재생이나 구간 재생, 빨리 감기, 뒤로 감기와 같은 재생 기능의 불편함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테드에서 제공하는 대본에 언어적 문제나 가독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사용성과 기능성을 분류한 리뷰들을 각 서비스의 태스크별로 다시 분류하였고, 분류된 리뷰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나타난 사용자 서비스 간의 터치포인트, 사용자 느낀 불편사항, 그리고 사용자가 바라는 니즈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팅을 태스크별로 리뷰 분석을 하였는데요. 클래스팅은 학교 등록, 학습 과목 선택, 동영상 강의 시청, 단원 평가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리뷰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태스크별로 분류한 리뷰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도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클래스팅에서는 주로 복잡한 UI에 대한 불만과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불편한 요소들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드캠퍼스의 태스크별 리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회원가입, 리뷰 검색, 커뮤니티, 리뷰 작성 4단계를 분류하였고, 대학의 리뷰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란 특징 때문에 정보 자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리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에드캠퍼스의 태스크별 리뷰를 바탕으로 전임앱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드캠퍼스 내의 리뷰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익명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드의 태스크별 리뷰 분석 내용입니다. 관심 주제 입력, 강연 검색, 강연 영상 시청, 영상 시청 후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대체로 간단한 과정과 기능으로 인해서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드의 태스크별 리뷰를 바탕으로 페인포인트 니즈를 도출한 전임앱입니다. 강연을 추천받기 위한 관심 주제가 한정적이었고, 이로 인해 강연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위주이나 강연 시청 중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기능조차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류해본 리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팅입니다. 플립 러닝과 관련된 어플들이 많지 않아서 리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응형 UI였습니다. 또한 학습형 어플에서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화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퍼스널 UI 화면 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에드캠퍼스입니다. 현재 대학 교육 내용에 대해 리뷰 열람으로 널리 사용되는 앱이지만 과선배의 리뷰들은 익명성에 의해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수준별로 리뷰의 숫자 또는 존재 여부 자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드입니다. 테드는 기기별 호환과 가독성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자막을 제공하는 앱인 만큼 다양한 나라의 스크립트를 보유하였으나 문자 자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고,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요즘 제한되는 기능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분류해본 리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플립 러닝 측면의 클래스팅에서는 학습을 위해서 퍼스널 UI의 제대로 된 구성을 필요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정보 제공 측면에서 관찰한 에드캠퍼스에서는 허위 사실이나 욕설이 배제된 제대로 된 대학 리뷰에 대한 니즈가 드러났고, 강의 영상 제공 측면 테드에서는 가독성과 학습 간 반응형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론은 세 가지 사례 기능을 합치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학생에서 입시 상담 교사, 중고등학생으로 흘러들어가는 대학생의 과생활 강의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